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해외 시청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약간은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저 관망세가 보여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드는 5월 FOMC 회의에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가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6월달 75bp 인상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뱉는다면 이 부분 미리 선반영했던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경기 전망이 약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가 중국의 문제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라고 하죠.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이건 매우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요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식음료 역시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가장 큰 음식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인플레이션에 더욱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면은 여는 총재들은 그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역시도 계속해서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50bp 인상할 것은 당연한 거고 6월 달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진행할지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는 것 역시 이러한 부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의 해안 지방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든 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내륙 지방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만들고 지금 세우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은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푸틴 역시 전쟁이 길어지는 게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지 서방 세력의 무기 공급을 멈춰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푸틴이 이 계속 조금 밀리는 모습, 부담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정치 역학적인 그런 부분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이겼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러시아 자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번에 서방 진영의 무기 공급을 멈춰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안 팔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무시를 하면은 에너지를 안 사오면 러시아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에너지로 인해서 서유럽 지역의 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 그리스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LNG의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해서 바로 뚝딱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니
그냥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뒤에 완성이 될지 모르니 지금은 여전히 러시아의 아래에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지금 이전에는 대웅제약에 이어서 이번엔 휴젤도 건드린다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 메디톡스가 이 우리나라에서 보톡스를 만든 1등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메디톡스가 만들고 몇 년 뒤에 휴젤과 대웅제약이 동시에 보톡스 이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톡스 균주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오죽하면은 전 세계에서 보톡스를 다룰 수 있는 그 국가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메디톡스가 나오고 나서 휴젤이랑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수십 곳의 기업이 보톡스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보톡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 여러 가지 화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균의 주인이 되는 이 균주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디톡스가 의심을 해가지고 너희 우리 균주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웅제약 쪽에 먼저 이 소송을 걸었고 결국에는 메디톡스가 이겼잖아요. 근데 대웅제약과 휴젤이 동시에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는 휴젤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휴젤을 이기면 그 다음은 또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균주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유전자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대웅도 거기서 밀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 뒤집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웅제약이 이전에 미국 쪽의 소송 때문에 연간 100억 이상의 이 소송 비용을 썼거든요. 휴젤 역시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휴젤 영업이익 100억씩 깎인다라고 해도 너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디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마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도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횡보가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이게 바닥을 만들어줬던 근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지금 원전 섹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수급이 다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섹터 전체에 바닥이 깔리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봐야지 우리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힘 받는 원전, 힘 빠진 건설. 이게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집약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 전가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다 고객에게 전가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니까 크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여기는 계속 원자재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면은 고객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최대한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정부 쪽에서 계속 제한을 걸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전 보고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이 러시아 쪽의 의존을 줄이자 대체제를 찾자라는 유럽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친환경 좋아하고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원전 비쌉니다. 근데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구매력이 유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LNG 터미널을 착공한다라고 하지만 원전 역시도 굉장히 괜찮은 대체제로서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기 위해서 달성을 해야 될 조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대감이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호재가 많이 쌓여 있는 섹터의 종목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원전을 건설한 기업들 중에 몇몇 중 이 두산중공업이 압도적인 맨 앞쪽에 있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국 쪽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계속해서 한국 쪽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두중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더욱더 호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을 딱 한번 살펴본다면, 다시금 또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매수가 이렇게 들어주는 이유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요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달러가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환차손 때문에 자금을 좀 뺐던 거였어요. 근데 좀 원달러 안정되자마자 바로 에너빌리티부터 돈 넣어주잖아요. 자, 그리고 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역시도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돈을 계속 넣고 있고, 자, 물론 개인의 물량이 조금 많이 최근에 늘었다라고 하지만 이거 충분히 며칠만 지나면 다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알면서 차트 패턴 어떤 걸 기대하면 좋냐? 지금 이렇게 역해된 숄더가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위쪽부터 요 아래까지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지금 이렇게 수렴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해된 숄더 이후에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여기 라인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딱 뚫어주면은 일단 여기 뚫어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여기까지 뚫어주고 자리 잡아준다면 야, 이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 종목 그리면서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61선 그냥 여기 바닥권 있죠. 여기 아래로 안 빠지면 굳이 팔 이유가 1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물량 소화했고, 그리고 이 위쪽도 여러 번 찍었는데 겨우 요거 올리고 끝내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넘어서 이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겠죠.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우리 버틴 만큼 조금 더 버티는 거 요거 못 기다립니까? 더 기다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 저 멤버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멤버십은 2개만 올리고 있잖아요. 뭐 4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한 종목 올려가지고 SK 가스였죠.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30일 날 주말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요거 한번 궁금하다. 일주일에 딱 2번 올라가는 건데 퀄리티 높은 종목 봐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